너무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약간 만화 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네. 다시 또 보시니까 어떠세요? 본인이 본인 걸 보시니까. 편집하면서 하도 많이 봐서 저는 좀 지겨운데 좋네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저는 오늘 또 락 앨범으로 돌아오셨으니까 약간 징박 긴 가죽 자켓 입고 오시지 않을까 살짝 기대했는데 너무 스타일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예쁘신데요? 또 네. 나름 또 레더 자켓 하나 꺼내 입어봤어요. 오늘 또 락커로 돌아오신 김재중님 앨범 또 나왔다고 해서 자 에너지와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한껏 보여준 재중 씨 뮤직비디오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뮤직비디오 보니까 세트도 화려하고 뭔가 터지는 것도 많고 뭔가 부시기도 하고 좀 비하인드가 많을 것 같아요. 좀 그것 좀 털어놔 주세요.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또 장소 또 이제 다양한 그림들이 담겨 있는데 네. 그만큼 촬영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불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햇살도 나오고 네. 다양하게 나오는데 꼬박 이틀을 꽉꽉 채워서 촬영을 했는데 네. 또 좀 생각보다 달리는 장면이 많이 안 나왔는데 제가 하루 종일 뛰었거든요. 근데 아쉬우세요? 아쉽네요. 내가 열심히 달렸는데 그거 네. 조금 더 넣어주시지 이런 마음. 네. 되게 추웠어요. 아직은 날씨가 좀 풀리지 전이어서. 않은 때 촬영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또 비를 맞는 촬영이 있었어가지고 네. 굉장히 추웠답니다. 이게 네. 엔진하면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사실 뮤비에 뭐 NG라는 게 사실 네. 그렇게 딱히 없긴 한데 네네. 그러면 감독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때까지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찍고 어쨌든 여기서 연기를 하시면서 감정선을 또 이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참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아니 보니까 아까 기타 부신 거 맞죠? 네, 실제로 기타를 부셨죠. 던졌어요. 쾌감이 그게 있었어요. 제일 힘들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살면서 기타를 언제 던져 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그렇긴 되게 하네요. 무거운 일렉 기타였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카메라와 피사체와 그 사이에 거울이 있었는데 네. 정확히 그 관역이 있었어요. 맞춰야 거기에 되는. 명중을 시켜야 되는데 그 거울은 또 한계가 있고 기타가 완전 산산조각 나면은 이제 재촬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엄청 돌렸었던 것 같아요. 네. 고가의 기타였나요? 그렇게 고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다행입니다. 이거를 소품이다 보니까 네. 또 그래도 약간 던질 때 쾌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그 락커 분들이 가끔 그런 퍼포먼스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왜 하는지 좀 뭔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혹시 이제 오늘 이제 앨범 나왔으니까 또 활동하시면서 그런 퍼포먼스 저희가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기타를 던질 만한 상황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조금 비슷한 연출은 공연 때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또 깨알같이 약간 또 계획해 주신 거 공유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타이틀곡 락스타 만나봤습니다. 곡에 담긴 컨셉 그리고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락스타는 어쨌든 자유에 대한 갈망을 이제 표현한 곡인데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작사에 참여하진 않았어요. 원래는 기존의 타이틀곡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제가 이제 작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작가님이 써주신 그 애초에 가사가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기존대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락이라는 장르에 대한 편견이 아주 오래 전부터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락이 아니더라도 어떤 장르여도 뭔가 이제 바라보는 선입견이라는 게 아주 조금씩은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에 대한 갈망을 그리고 갈증을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음악을 통해서 그런 뭔가 갈증 해소적인 메시지를 이 곡에 담으면 어떨까 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작가님 너무 좋은 가사를 써주셔서 네.
역시 가사에 굉장히 좀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중에 특히 요 단어, 요 문구가 좀 마음에 콕 와서 박혔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Rockstar in my life. 뭐 이게 그냥 그 재중 씨 아니에요, 그냥 완전 재중 씨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기보다 네. 다들 무언가 이제 희망을 갖고 꿈을 꾸어갈 때 어쨌든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 전에 늘 네. 최대치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제가 뭐 그런 사람이라기보단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모두들이 갖고 있는 염원이잖아요. 네네. 나는 어렸을 때 저희 꿈이 뭐야 그래 뭐 대통령이요, 뭐 과학자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처럼 네. 저도 내 안에 최고의 락스타는 나야 이렇게 꿈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락을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부르는 사실 최근에 이제 후배 가수분들하고 이제 네.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룹 활동을 할 때는 그 그룹에 맞는 음악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런 음악으로 가자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그 길을 어느 정도 이제 정해 주시잖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유닛 활동이나 솔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또 각자가 이제 추구하는 또 음악 색깔들이 있고 그 길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을 밟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에 이제 선배 입장에서 조금 이제 뭔가 열기 어려운 길을 이제 미리 누군가가 열어주면 아무래도 후배분들이 조금 도전하기 쉬운 생각을 좀 했었는데 락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부르시고 또 이제 들으시게 되신 게 얼마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콜드플레이나 뭐 이런 밴드들이 그러니까 락이라는 장르의 여러 가지 음악들을 이제 결합시키고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음악을 많이 만드시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귀가 익숙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음악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열려 오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되게 열리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재정 씨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낸 거예요. 저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 1세대 형님이라고 따지면 뭐 희준이 형이 되게 엄청 힘들게 열어주셨죠. 네. 아이돌이 락을 한다 뭐 이렇게. 네.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이돌이 락을 한다. 네. 그래서 나도 락을 하겠다. 아이돌이 락을 한다는 게 왜 나쁜 거지?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격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지금 왜냐면 아이돌 음악 안에 래퍼도 계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되게 다양한 포지션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아마 아이돌이 왜 무슨 네가 힙합을 알아? 막 이랬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대중분들도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음악을 대해주시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후배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더 이제 자유롭게 다양한 장르의 이제 시도를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음악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부끄러워, 좀 낯간지러워하시지만 전 재중 씨가 정말 톡톡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팬분들도 그러니까 락재중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번 주 주말 5월 24일, 25일 서울에서 콘서트를 하신다면서요? 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1년 만이네요.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작년에는 뭔가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를 가득 담은 앨범 또 이제 타이틀곡이었다고 하면 네. 그 메시지가 그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표현의 방식 그리고 이제 좀 컬러가 조금 바뀌었다. 조금 더 터프해졌다. 네. 그 정도일 것 같고요. 네. 공연의 어쨌든 내용들은 그래도 조금 락적인 곡들이 조금 많이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 99%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락이 여름에 들으면 너무 신나고 막 귀에 때려 박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날씨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 시원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밴드 분들이 계시고 네. 아무래도 사운드가 그냥 미디로 만들어진 그냥 MR을 틀어놓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라이브 밴드잖아요. 그래서 네. 오시면 그냥 귀가 굉장히 즐겁고 가슴이 뭔가 뻥 뚫릴 순간들을 많이 선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중 씨가 이렇게 미소 짓으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락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그 처음에는 네. 그 관객 또 팬분들이 그 리듬을 잘 안 타시고 머리를 안 흔들고 계시고 손을 잘 안 흔들고 계시다가 어색하니까 잘 몰라서. 네. 공연 보다가 보면 어느 순간 흔들고 계세요. 그 기분을 좀 빨리 다시 느끼게 해드리고 싶네요. 이번 주말 24일, 25일 많은 팬분들도 함께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자, 타이틀곡 이야기, 락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앨범에 다른 수록곡들이 있습니다. 이번 앨범 뷰티 인 카오스에는요, 타이틀곡 외에도 정말 명곡들이 4곡이나 더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 곡 한 곡 김지웅 씨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들이 채워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타이틀곡 꼭 제외하고 수록곡의 하이라이트를 잠깐씩 들어보면서 각 곡에 대한 이제 재중 씨의 소개 그리고 코멘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귀를 열어주시고요. 첫 번째 감상할 곡은 트랙 1번 인 카오스입니다. 들려주시죠. 약간 뭔가 달려갈 것 같은 노래가 막 들려요. 네, 아마 공연 때는 굉장히 신나게 네. 모두가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비트의 곡인데요. 네. 이 곡은 좀 특별한 사연이 하나가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작사가 분이 네. 히카미 님으로 돼 있는데 네. 그 히카미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하실 텐데 히카미가 혹시 히카미 본인이신? 아닙니다. 아이언맨인 줄 알았어요. 히카미 is me 이럴 줄 알았는데. 히카미라는 분이 있는데 네네. 이게 오늘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제가 사실 이제 좀 네. 궁금증을 좀 유발시키게 하기 위해서 네네. 일부러 히카미라는 이제 작사가명을 넣었는데 네. Say My Name의 멤버분들 중에서 그 히토미 양하고 네. 그 칸이라는 친구가 네. 공동 작사를 했어요. 그래서 히카미예요? 네, 그래서 네, 둘의 이름을 합쳐서 히카미라고 했고요. 그래요? 참 주변에서 다들 놀라셨어요. 왜냐면 이거를 소속 가수한테 네. 소속 가수한테 작사를 맡기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는 경우거든요, 사실. 근데 워낙 그 친구들이 가사를 잘 쓰는 걸 제가 알아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거를 잘 아는 분들한테 맡기면 제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갇혀 있을까봐 조금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써주면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맡겨봤는데 너무 좋은 가사가 나온 것 같아요. 이 공개되는 거 그분들에게는 이제 상의가 된 겁니까? 아니요. 안 됐죠. 그래요? 네. 뭐 그래도 소속 가수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겁니까? 제 마음이겠죠. 이렇게 또 숨겨진 깨알 같은 작사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요. 또 이 곡에 대해서 다르게 또 해주실 말씀도 있을까요? 사실 이 노래는 그냥 처음에 데모를 받았을 때 가사가 없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인디적인 요소가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네. 타이틀은 아닌데
만약에 페스티벌이나 이제 공연 때 굉장히 신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3분짜리 노래가 아니라 뭐 진짜 10분 동안 리핏을 돌려놔도 되게 즐기면서 질림 없이 들을 수 있는 노래겠다. 약간 록인데 이지 리스닝 같은 느낌 또 들어요. 네네네. 저는 되게 힘들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지예요, 되게. 아니 뭐 쉽게 좋게 잘 여러 번 반복해 들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 곡도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트랙 미라클 틀어주시죠. 도입부부터 그냥 두두두두두 들어와가지고 확 들어오네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죽을 것 같아요. 와, 쓰러질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키를 2키 정도 낮춘 노래거든요. 근데 이 정도예요? 네, 너무 이게 계속 하이에서 노는 멜로디여가지고 너무 힘든데 딱 이 정도 키로 불러야 우리 팬 여러분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키예요. 아, 또 그걸 또 고려하셨구나. 아. 네, 그래서 팬분들이 이제 같이 부를 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키로 맞추다 보니까 이 키가 된 것 같아요. 따라 부를 때 너무 높으면 그래 부르세요. 전 못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딱 그거 맞춰서. 남자 키로 적당하게 높으면 또 이제 여자 키로 이제 옥타브 위로 부르잖아요. 그럼 또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이거는 이제 옥타브 밑으로 내려도 이제 되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수 있는. 오. 아무튼 도입부부터 강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자, 저희가 이번엔 네 번째 트랙 라스트 바우 하이라이트 들려주시죠. 이것도 굉장히 고음으로 지르시는데요. 괜찮으세요? 와. 네. 이 곡도 좀 소개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에요. 작사 참여하셨죠? 네, 작사에 참여했고요. 네. 그 되게 옛날 영화긴 한데요. 그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알아요. 브래드 피트 나왔던. 네, 탐 크루즈랑. 네. 그 영화에서 좀 영감을 얻고 네, 곡을 작사를 했고요.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을 저는 그냥 글로 좀 풀면서 이제 썼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써 내려갔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되게 헌신적인 메시지거든요.
내가 널 지키고 그리고 너에게 평생 영생을 주고 내가 떠날게라는 메시지여서 영화 메시지랑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곡 자체가 약간 옛날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쯤에 좀 되게 많이 있을 법했던 일본의 락 밴드들의 사운드예요. 살짝 들려요. 맞아요. 네. 약간 익숙했나 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조금은 오글거리지만 그런 그러니까 뱀파이어의 네. 메시지를 넣었던 이유가 네. 사실 그런 이유예요. 그런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네. 당시에는 그런 오글거림이 그냥 멋이었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네네. 네, 근데 사실 지금 들어도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초면에 죄송하지만 약간 뱀파이어 상이세요. 제가요? 네, 약간 핏기 없는 약간.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서늘하게 약간 그런 그러면 안 느낌의. 되는데. 영생을 줄 테니 내가 떠난다. 약간 요거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영생을, 남편분이 네. 갑자기요? 저한테 영생을 준대요? 영생을 주겠대요. 받으시겠어요? 전 싫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저도 별로. 오히려 주고 떠나고 싶으세요? 평생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평생 락 음악 할 수 있어요. 고민한다. 평생 락을 할 수 있어요. 팬들도 안 죽어요. 어때요? 그래요? 네, 팬들도 영생이에요. 그러면 살만한 것 같은데요?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앨범 막 100집 앨범 내시고 막. 100집 앨범. 너무 좋죠, 그러면. 화색의 앞지 도시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작사에 참여하셨는데 사랑을 주제로 또 하셨어요. 또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좀. 그쵸,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든지 주고 싶고 그리고 다 퍼주고 싶은 게 진짜 사랑할 때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저는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늘 그게 좀 아쉽고 굉장히 조금 미안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대로 다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까 안타깝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사실 뭐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도 동료들하고 늘 얘기하는 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내 거 하기 바빠서 잘 못 챙겨요. 감사함도 잘 모르고. 그렇죠. 네. 고마운 거보다 나 힘든 거. 그렇죠. 나 바쁜 거. 너무 바쁘니까. 네. 근데 환경에 적응하는 거에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그렇죠. 못 느끼는데 저도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거 미안하다. 그 사랑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낀 게 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그거를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답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맨날 형식적으로 뭐 좋은 노래로 보답할게요. 막 이게 이런 건 또 싫으시니까. 이것도 정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활동하는 게 또 보답일까 생각하다가도 그것도 좀 뭐 그냥 자기가 오래 하겠다는 거잖아. 이게 도대체 보답의 정의가 뭘까? 이게 되게 굉장히 객관화하려고 노력 엄청 하시네요. 되게 숙제더라고요. 네. 이거 아마 그러니까 MBTI로 S나 이거 T신 분들이 들으면은 뭐 저런 거 갖다 고민을 하실 텐데. N이시죠? 저는 완전 슈퍼 N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하거든요. 근데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생하시면서 앨범 계속 내주세요. 그게 팬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오랫동안 근데 진짜 좀 뭐라고 하죠? 건강하게 목표 있으시잖아요. 71살까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유, 전 다 알고 연구를 있어요. 또 하고 오셨구나. 당연하죠. 71살까지. 근데 왜 71살이에요? 왜 70살도 아니고 71살이죠? 71살로 목표를 만들어 놔야 70살까지는 할 수 있겠다. 최대치가 71살입니다. 일단. 왜냐면 뭐 제가 뭐 살면서 뭐 장가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때 뭐
아이가 있다고 치고 아니 뭐 아이가 혹시 뭐 없다고 치면 뭐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혹시 없더라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활동하면서 너무 가족을 못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가족과 그냥 매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늦지만 일은 근데 저희 지금 수명이 좀 늘어났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과 그래도 30년은 해야 하지 않나. 120살 정도라고 좀 봤던 것 같은데 그럼 한 90부터 그때까지는 뭐 열심히 저희 열심히 살아남아야 되겠네요. 네, 열심히 이 세상에. 또 네. 지금처럼 꾸준히 롱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5번째 트랙 골인 하이라이트 들려주세요. 오, 이건 상당히 또 통통 튀면서 약간 팝 느낌도 좀 나요. 맞습니다. 네. 위너에 또 이제 강승윤 씨가 작사에 함께 참여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강승윤 씨랑 제 유튜브 제 친구에서 네. 좀 이 음악 얘기를 하다가 다음에 한번 곡 작업이나 한번 같이 하자 했는데 이 노래를 딱 듣고 이거 승윤이가 잘 쓰겠는데 생각해서 바로 그냥 연락을 했어요.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아주 섹시하고 치명적인 가사를 저에게 딱 던져줬는데 타이틀도 너무 좋았고 타이틀명도 골인이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없었던 타이틀인 것 같은데 네, 흔한 단어인데도 그렇긴 해요. 맞아요. 없었죠. 네. 그래서 좋다. 혹시 바로, 내년 월드컵을 염두에 두고 제목도 골인이고 그럼 너무 좋겠네요. 너무 좋겠네요. 그러세요? 의도한 거 아니었나요? 그럼 천재시네요. 승윤 씨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알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강승윤 씨하고 작업하게 된 그 이유도 좀 저는 더 궁금하기도 해요. 같이 작업할 때 좀 어땠는지 느낌이 또. 저는 승윤 씨랑 그때 그 제 친구를 통해서 처음 만났어요. 네.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구와 2시간 만에 친해져서 곡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친구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 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뭐 여러모로 뭐 성격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굉장히 열려 있었고 근데 회사에서도 되게 열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YG의 그 제작 이사님이 우리 승윤 씨랑 곡 작업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힘을 얻고 네. 더 이제 어프로치를 해봤죠. 그러셨구나. 근데 또 승윤 씨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 네, 다 여러모로 되게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재중 씨가 그래도 딱 듣자마자 요건 이 친구가 잘 쓸 것 같다라고 딱 먼저 그 친구가 그 위너의 곡들 보면 뭐 그 Really Really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중독적인 가사들을 잘 쓴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들었는데 굉장히 그냥 딱 떠올랐어요. 가사가 없어도 뭔가 굉장히 치명적인 네, 사운드와 멜로디였기 때문에 이거 진짜 승윤 씨가 진짜 치명적인 중독성을 아마 가미를 잘 시켜주지 않을까 저는 확신을 했죠. 네.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웠군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곡은 승윤 씨랑 뭔가 둘이서 같이 콜라보를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이제 기대돼요. 승윤 씨에게도 그 의도를 좀 전달을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 그럼 두 분이 그래서 또 무대에서 승윤 씨랑 같이 노래할 수 있는 뭔가 장면들도 꼭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뷰티 인 카오스의 하이라이트, 수록곡 하이라이트 모두 들어봤습니다. 좀 난감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적혀 있으니까 꼭 물어봐달라고 해서. 네. 타이틀곡을 제외한 수록곡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좀 더 의미가 있는 곡은 어떤 곡일까요? 저는 승윤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고린 말고요. 아까 그 라스보라는 곡을 네. 고르고 싶어요. 굉장히 그 락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전적인 느낌이거든요. 반가울 수 있죠. 네, 고전적이고 굉장히 날 것. 그러니까 뭔가 구성과 형식이 없고 날 것 그 자체의 느낌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 노래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저도 그런 날 것의 느낌을 좀 내려고 뭔가 이렇게 짜여진 발성이나 뭐 그런 계산된 소리를 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본능적으로 노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 연습할 때 그냥 연습이 잘 안 돼요. 왜요? 계속 머리를 흔들게 되더라고요. 오, 그게 아니에요? 노래 고음 좀 네네. 아니 목 생각보다 저는 이 노래가 안 힘들긴 해요. 저는 안 힘들어요. 이 노래가 재밌어요. 재밌다. 네네 재밌어요. 오. 그래서 빨리 노래하고 싶어요. 빨리 노래하고 싶다. 네. 이 재밌는 노래를.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준비된 순서에 따라서 재종 씨의 얘기는 들어봤고요. 이제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손 한번 여기 계시거든요. 여기도 계십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홍예민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예능 같은 데 나오셔서 록병 완치됐던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록으로 좀 돌아오시게 결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는 꾸준히 록 장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오셨잖아요. 본인한테 좀 록이라는 장르는 어떤 의미를 가진 장르인지 좀 그것도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락병은 완치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다시 재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또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뮤비에서 나오던데요. 살짝. 의도하면은 나오는데 네. 당시에 그 약간 중이병처럼 걸렸던 그 락병이 이게 잘 안 재현이 나와요. 안 돼요? 재현이 안 돼요. 완치가 됐나 봐요. 네. 그래서 하지만 최대한 그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락이라는 장르가 사실 나는 락을 사랑해, 락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락은 내 인생이야라고 할 정도는 말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진짜 락 없으면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너무나 이제 신뢰가 되는 발언일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좋아하고 뭔가 저에게 뭔가 정말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장르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소리와 또 어떤 행위를 입혀도 그 자유로움이 절대 변하지 않는 또 음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솔로 활동을 하면서 뭔가 나한테 뭔가 열심히 도전이라는 미션을 계속 수행하게 만들어준 또 음악이고 되게 재밌는 비하인드인데 비하인드 많아요. 좋아요. 예전에 그 김바다 선배님이 네. 제 솔로 첫 곡 마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 노래를 이제 곡을 써주시고 이제 디렉을 이제 봐주실 때 나는 그러니까 너희 같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락이라는 장르에 많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락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너의 이 솔로 음악을 나는 응원하고 많이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니네 선배 몇 명은 이제 락 도전하다가 잘 이렇게 되게 힘들지 않느냐 그 친구들. 너는 좀 너부터라도 조금 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날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10몇 년째 그래서 꾸준히 도전하고 있을지는 몰랐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김바다 선배님에게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선배님의 응원도 있었겠지만 재중 씨가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전 첫 타이틀 앨범부터가 락이었어요. 네, 솔로. 근데 정말 뭔가 네. 그 새로운 것에 설레고 뭔가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그러니까 늘 어른이 아니라 소년이고 싶을 때, 그 소녀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음악이라는 게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고 늘 저를 뭔가 이렇게 설레게 하고 또 긴장도 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또 마이크 전달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이태수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이 앞선 질문과 이어서 그러니까 락 음악을 솔로 데뷔하시고부터 꾸준히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타이틀곡이 락스타니까 재중 씨가 생각하는 멋있는 락스타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 한 가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저번 달은 아마 일본 데뷔 20주년이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05년에 일본 데뷔하셨으니까 이제 재중 씨가 어쨌든 20년 동안 거의 K-팝 한류를 일본을 중심으로 많이 이끄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20년이 지나고 지금 돌아보는 소회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는 후배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락스타의 조건이란? 조건이요. 네. 재중 씨가 생각하는 락스타란 제가 이런 건 좀 생각하는-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냥 락스타의 조건 제가 개인적인 뭐 의견이 생각이지만 거침없는 표현의 선구자. 그러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자기의 표현을 이게 정말 이거 저도 조심스럽거든요. 뭔가 표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 자체가 왜 힘든 걸까라는 의문을 늘 갖고 살아요. 저도 그렇지만 아마 네. 모든 분들이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그 음악이라는 거는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고 같이 함께 언어가 달라도 함께 이제 느낄 수 있는 건데 왜 언어의 표현은 이렇게 다 국가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어쨌든 뭐 문화의 차이나 뭐 정서적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서 왜 나는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아무래도 마음대로 못 누릴 자유롭게 못 누리고 있을까? 그러니까 조심스러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방송을 하고 계시고 또 너무 지켜보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네, 거기 네. 한마디에 또 실망하거나 그런 마음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렇게 또 생각 많이 그런 하시는 게 것도 있죠. 아닐까. 근데 단지 그냥 네. 예를 들면 그냥 뮤지션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물론 뭐 심의에 대한 기준 그리고 범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조심스럽게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여기에서 조금 갈증을 느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되게 거침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외국 음악에서 또 갈증을 해소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열렸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뭔가 늘리는데 표현이. 또 재중 씨가 또 거침없는 표현. 네. 지금 사실 해주신 말씀도 굉장히 솔직하고 거침없는 표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표현을 좀 죽기 전에 억울하지 않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네. 계속 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질문이 어떻게 됐죠? 일본 데뷔 20주년 됐는데 네. 소회. 무언가 계속 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 온 것 같고 또 이제 시행착오도 있었고 많은 경험들을 해 오면서 이제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이제 쌓아왔다고 생각하는데 후배분들에게 뭔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은 이제 와서 또 얘기하려고 하니까 되게 뭔가 낯간지럽고 부끄럽고 창피한데 그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네. 이런 말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기준치가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음악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너무 테이스트가 아니 올라갔어. 너무 그러니까 기준이 전체로 다 올라가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듣는 뭐 귀도 그렇고 느끼는 마음들도 그러시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를 들면 시장을 더 이제 확대해서 뭔가 더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들여야 하는 이제 시대에 도달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뭔가 일본이라는 한 국가에 제한돼서 제가 열심히 했다는 게 오히려 좀 부끄럽기도 해요. 오히려 더 광범위한 활동을 해 왔었어야 됐는데 조금 그런 되돌아보면 좀 더 아쉽고 네, 좀 뭐 예를 들면 뭐 후배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좀 뭐 미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잘해주고 계시니까 저는 제 자리에서 네, 최선을 앞으로도 잘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아주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기자님들의 질문 있으실까요? 네. 목 적당히 축이면서 네. 네. 질문 대답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톱스타 뉴스 김효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스케줄이 정말 쉴 틈 없이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휴식 기간을 안 주고 계속 활동하는 이유와 그리고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지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저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죠. 굉장히 지치고 힘들 때도 있는데 늘 뭐 그러니까 뭐 팬분들의 사랑이다 뭐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쉬지 않고 활동하는 거에 진짜 이유는 일이 없을 때 그 불안함과 그 불행함의 감정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일이 넘쳐난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시간이 그리고 나이가 그러니까 점점 많아질 때 10년 뒤에 지금 내가 나이 타령하고 있으면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 그것들 또한 너무나 계속 매해 느끼고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후회 없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참 이게 과거 회상을 갑자기 이렇게 확 하게 되는데 네.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네,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네요. 그 연예인 동료분들하고 늘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 생존 게임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는 생존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왜 게임이라는 단어를 인생에 갖다 붙이고 있을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생존이라는 거를 하려면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면 생존을 할 수 없다고 다들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맘처럼 안 되다 보니까 맘처럼 안 되는 상황이 올 때에도
내가 계획하고 있었던 뭐 플랜 B나 뭐 C가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이제 꺼내어 쓸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만들려면 쉬지 않고 일하는 게 너무 좀 당연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이돌, 그러니까 뭐 10대, 20대 아이돌 분들이 갖고 있는 파워를 따라가려면 저희는 사실 3, 4배 더 움직여야지 따라갈 수 그래도 따라갈지 못 따라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너무나 솔직하고 거침없고 그리고 어찌 보면 전 굉장히 이 데뷔 21주년 22주년이신데 이런 말씀 이런 생각 하시는구나. 저는 한번 배웁니다. 나도 멀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도 감사드리고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안진용이고요. 보니까 2013년에 10년차 돼서 록 도전한다고 하시고 지금 꾸준히 해오고 계신데 아까 지금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이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그때와 지금은 좀 아이돌 K-팝 스타들에 대해서 달라진 인식은 어떤지 본인이 볼 때는 이런 건 좀 더 개선이 된 것 같다, 더 많이 열려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로커 활동을 계속 해오시니까 궁극적으로는 다들 밴드 구성이 그 끝이 아닐까 싶은데 김재중 밴드 이렇게 구성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K-팝의 제가 생각하는 인식 굉장히 어려운 네,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근데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이미 이제 엔터 업계에서는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또 희한하게 락이라는 장르만 아이돌들이 도전하기 조금 꺼려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한 그룹에 한 멤버가 댄스 음악을 했어요. 근데 그룹 콘서트가 있는데 솔로 무대들도 선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구성 안에서 소화가 그 무대는 가능한데 어떤 한 친구는 난 락을 할 거야 해서 밴드를 구성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단독 무대를 위해서 특별한 그러니까 구성을 또 다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회사 입장에선 굉장히 무겁죠. 네. 그래서 부담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약간 섞이기 힘든 그룹과 섞이기 힘든 단독 무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작조차가 굉장히 힘든 선택일 수 있다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현실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고, 하지만 요즘 친구들도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어떤 시상식이었는데 스트레이키즈 제 친구들이 제 무대를 보고 그냥 되게 많은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이제 그룹의 이제 활동 영역도 그렇지만 만약에 본인들이 이제 솔로를 하게 되면 어떤 길을 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깊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옳다. 이거는 진짜 공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왜냐면 그러니까 뭐 시키는 대로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끌려가는 거는 아무런 미래에 대한 대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이돌 친구들이 뭔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성장할 만한 그 시작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훌륭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NCT의 유타라는 친구도 지금 락으로 이제 솔로 활동을 가끔씩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투어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락하는 후배들을 또 깨알같이 다 챙기면서 보시네요. 네, 너무 좋아요. 기분이 막 들뜨고. 같이 기쁘고. 막 공연도 보러 가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이런 시도들이 점점 뭔가 락이라는 장르에 한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잘 팔리고 많이 들어주는 음악에서가 아니라 그냥 혹시라도 있을 리스크를 감안해서라도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네.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도 그리고 이제 후배분들이 이제 점차 시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참 잘했다 하면서 박수 쳐주고 싶고.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너무 그리고- 뿌듯해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밴드는 제가 구성을 해보려고 정말 시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떤 점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여쭤봐도 돼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네. 있는 밴드의 그 요소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 맞춰서 가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뭐 요즘에 굉장히 그 20대 유명한 이제 밴드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그 인물도 훤칠하고 근데 노래도 잘하면서 악기도 잘 다루시고 락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듣기만 해도 그냥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차라리 그냥 밴드를 제작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까? 이 생각도 하다가 그러면 뭔가 그들의 독립성을 뭔가 제가 독립성에 피해를 뭔가 끼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되게 고민이에요. 나만의 밴드를 갖는다는 게 완벽주의자시죠? 아니에요? 아니요. 완벽주의자는 완벽한 아니에요. 밴드를 구현할 때까지 뭔가 약간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싹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네. 이미 데뷔를 했던 이제 연예인 동료들끼리 밴드를 한번 구성할까? 또 사실 이미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밴드 구성이 그렇게 어렵군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밴드를 바라보실 때 뭐 보컬이 메인일까요? 기타가 메인일까요? 베이스가 메인일까요? 뭐 키보드가 메인일까요? 저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누구나 네. 본인이 센터이고 싶고 메인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전 찾고 있는데 근데 막상 무대에 함께 있으면 거기에서 생기는 트러블을 저는 감당을 못할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너무 현실적인 또 고민이시기도 하고. 저는 훌륭한 분들이 필요한데 훌륭한 분들은 마음은 준비되어 네, 있는데. 그럼요.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마음에 되게 품고 있으면 언젠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밴드 구성 김재중 밴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저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예능에 나오셔서 아이돌 제작자로서의 또 이야기도 풀어주셨었는데 또 금액도 되게 어마어마한 금액도 언급해 주셨고 좀 그전에도 이제 앨범 되게 주도적으로 참여해 오셨고 또 하셨지만 또 아이돌들 키우면서도 느끼시는 바가 또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또 제작에 참여하시다 보니까 좀 그러면서 본인의 앨범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마음에도 조금 영향을 받으신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많은 그 뭐라 하죠? 고뇌를 느껴져요. 네, 갑자기 하게 됩니다. 갑자기 확 이게 네. 텐션이 괜찮으세요? 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돌을 제작한다는 게 뭔가 이렇게 좋은 음반을 만들어주고 또 이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사람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낳은 아이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뭔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성격과 그리고 이제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인격체를 고착된 대하는. 인격체들인데 네. 그들을 하나로 만들고
거기에서 다시 그들에게 좋은 음악과 맞는 컨셉을 입혀서 또 대중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다 느끼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뭐 물리적인 많은 요소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피로해요. 굉장히 피로하고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뭔가 그 뇌가 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늘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못한다고 미래가 망가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른으로서 혹은 이제 뭐 제작자로서 이제 그 실수를 이제 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뭔가 그냥 생각이 굉장히 늘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과 생각 끝에 또 본인 앨범도 이렇게 준비하셔 나오시고 굉장히 또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김재중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혹시 또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저희 이 자리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 계신 게 더 편하세요? 재중 씨? 네. 서 계신 게 더 편하세요? 네, 좀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저도 서서 앉아 계세요. 아니요, 저도 괜찮습니다. 서서 이제 슬슬 이제 저도. 네. 안녕하세요. 마이델리 강다인이라고 하고요. 먼저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그 인기가요에 출연하셔가지고 16년만 음악방송으로 좀 화제 모았잖아요. 이번 활동에서 음악방송 출연 계획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그 외 좀 요즘 콘텐츠 워낙 많은데 어떤 콘텐츠 출연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컨텐츠의 출연 계획 일단 이미 많이 찍어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간 지나면 차차 이제 하나 둘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방송이나 뭐 유튜브 이제 출연이겠죠. 그리고 음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사실 후배분들의 타이밍을 방해하는 선배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후배분들이 이제 다들 이제 꼭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나가야 되는 타이밍 다 잡으시고 조금 룸이 열려 있을 때를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공간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좀 출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이야기 중입니다. 네. 또 그런 것까지 또 다 배려하시는구나. 그럼 제 컴백에 맞춰서 난 지금 내 자리 하나 비워놓으세요. 나 누가 후배가 들어간대요? 예, 걔 못 나가게 하세요. 내가 나갈 거니까. 이게 어떻게 이래요, 제가? 그럴 순 없다. 네, 저는 나중에 나가도 되니까 천천히. 와, 이게 또 선배미가 이런 게 또 있군요. 이런 모습. 질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기자간담회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끝으로 김재중 씨의 이제 앨범 발매 또 오늘 기자간담회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지옥의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좀 뭔가 너무 진부하고 재미없었던 뭔가 이렇게 회담 그런 시간은 아니었겠죠. 간담회였나요? 네. 고개 조금만 끄덕여 주시면 저희가 많은 인분 얻을 수. 감사합니다. 네. 맞아, 재미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환히 웃어주셨어요. 뭔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유튜브나 요즘 예능처럼 되게 편하고 이렇게 하하호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기자분들은 그 매체에서 다 그런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가서 표정 짓지 마, 웃지 마, 뭐 이런 거 이렇게 처음부터 웃으시면 저도 이렇게 아니 일에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이제 타자 이제 빨리 쓰셔야 되니까. 네. 뭐 이렇게 그런 뭐 심할서 같은 거 써야 되나요? 웃으면? 그래서 저렇게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네. 좀 뭔가 저도 어느 정도 긴장을 계속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좀 웃으면서 좀 이렇게 풀려 있는. 그러니까 열려 있는 질문 주시면 저도 열려 있는 마음으로 많은 자유롭게 대답해 드릴 테니까
네, 또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충분히 근데 열린 대답, 솔직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원동력이기도 한 늘 감사한 베이비스 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베이비스 안녕. 존댓말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팬들한테는 반말이죠. 네. 자, 오늘 카메라가 이렇게 반말, 있으니까 네. 베이비스들 네. 안녕.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앨범 들고 나와서 모두들과 되게 즐겁고 행복한 또 시간 추억들을 또 쌓을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음반을 다시 낼 수 있게 사랑해줘서 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들어주시니까 낼 수 있는 이 구조 아시잖아요. 늘 많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드리고 기자님들도 이제 많이 오셔가지고 좋은 기사 정말 많이 써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고 재미없는 답변들도 이제 귀찮으시더라도 잘 써주시면 감사해요. 저희 고개 숙이시고 계속 웃고 계시는데 괜찮아요. 예. 고개 드시고 웃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딱 마지막에 이렇게 또 환하게 또 미소로 돌아가실 수 있어서 너무나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주인공 또 끝까지 이렇게 또 진실한 모습, 솔직한 이야기들 들려주신 제주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간히 미소 지으시는 거 봤거든요. 네, 저도 사실 이런 자리가 굉장히 어색해서 제가 MBC 와 있는 것 자체가 전 어색하거든요. 근데 JTBC에서 할 걸 그랬나요? 전 MBC 여기 오는 길도 오늘 좀 헤매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구나라고 오늘 싹 파악하고 다음엔 더 활기찬 얼굴로 찾아뵙기를 부탁드리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김재중 씨의 매력과 깊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가수 김재중 씨의 뷰티 인 카오스 앨범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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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웃으세요.